안녕하세요. 주꾸미입니다.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몰라도 이제 드디어 내일 다시 장이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먼저 알아두면 좋을 나왔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EU 최초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트론, EID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로 나오겠죠. 왜냐면은 얘네가 EU 신청을 했었다가 이제 최초로 이거를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월요일도 이트론과 EID는 움직임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차트를 보시면 이트론, EID가 이렇게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좀 보니까 보시다시피 EID는 2019년에 흑자가 나왔고 2020년에는 뭐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흑자가 등장했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점차 늘면서 흑자를 기록했던 반면 이트론은 보시다시피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작년도 적자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이게 3년 이상 적자가 기록이 되면 이게 상장 폐지 조건이 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주에다가 3월달이면 상장 폐지의 시즌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EID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아마 뭐 3월달에 그 상장 폐지 위험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뭐죠? 내일 분명히 움직임이 또 나올 겁니다. 왜? EU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이트로는 내일 상한가를 가거나 어쨌든 많은 상승으로 끝나면 화요일날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내일 종가를 잘 봐서 만약에 이트론이 먼저 종가가 들어가 있으면 EID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틀 동안 느꼈죠? 이제 막판에 쏟아버립니다. 막판에 쏟아내요. 막판에 쏟아내고 막판에 쏟아내요. 그러니까 장중에 횡보할 때 잠깐 이때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뭐 여기서 팔든 뭐 그건 능력껏 팔고 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막판에 쏟아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내일 내일 종가에 들어가 보는 거죠. 너무 크게만 들어가지는 말자고요. 우리 모두 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왜? EID가 이트론이 만약에 화요일날 정지 조건이 된다면 EID가 그 다음 부대장이었으니 얘가 화요일날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한가까지 바라지 맙시다. 적당히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1달러 갔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1달러 났다. 이거 되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였죠? 뭐 둘이 합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가자. 왜냐면 서로한테 너무 큰 피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위험성 앞에서도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고 견뎠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물론 이거 SK 10년 미국 수익 금지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결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60일 검토 기간을 거친 다음에 거부권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좋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K 이거 수익 금지 안 되고, 단 그렇게 되지 않았을 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뭐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2차 전지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과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결론은 내일 SK 이노베이션 아마 깊은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줄 수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LG 화학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왜 LG 화학이 오르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결론은 SK가 진 거니까, LG가 승리한 거니까 얘는 그에 반해서 수혜를 받고, SK 이노베이션은 내일 뭐 깨파락이 나오거나 뭐 어쨌든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 주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로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 닫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시세인데 비트코인 이거 5천만 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우리 국내 확률로 했을 때 5천만 원이 넘은 상태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게 보이죠. 그에 따라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내일 분명히 큰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네트, 로지시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유명한데, 한네트가 제일 유명할 거예요. 뭐 한네트를 보면 갭을 띄고 월요일날 오르겠죠. 왜냐면 지금 호재성 기사들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기 좋은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뭐 사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자리지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했을 때는 먹고 나올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큰 상승이 나온 날들 18% 상승, 15% 상승, 이런 날들은 여지없이 얘는 어땠다? 꼬리가 깁니다. 얘 25% 상승 나왔던 날도 종가는 10% 끝나고, 12% 상승 나온 날도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고.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는 건 그냥 먹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초가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주면 5%든 뭐 10%든 먹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튼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장중에서 비트코인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점은 만약에 갭이 크게 안 시작하면 이 종목은
아침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시세 줄 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를 넘길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팡이 이번 지금 연휴 동안에 최종적으로 그 나스닥 상장을 이제 공식화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보면 동방이 여기 있더라고요. 동방, KCTC, 뭐 KTH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쇼박스나 오텍은 그냥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얘는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택배 관련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제지들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걸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 동방은 사실 누가 봐도 부담스럽죠. 근데 딱 1연상이 나왔고 어쨌든 최고가 여기에 넘어섰으니까 최고가를 지금 찍은 상태인데 연봉으로 봤을 때는 뭐 2006년 뭐 이때 뭐 8천 후반까지 갔던 적이 있지만 이거 내일 넘어서겠죠. 최고 높았던 게 이때네요. 1997년 너무 옛날이죠. 볼 게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쿠팡이 호재성 기사 때문에 분명히 얘는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급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대장은 동방으로 낙인된 상태고요. 투신도 샀네요. KCTC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했고 근데 얘가 대장인 거죠. 결론은 얘가 대장이고 얘가 부대장일까요? 상승률로 봤을 때 KTH 또 많이 올랐네요. 이 세 종목 안에서 놀면 될 것 같은데 대림제지도 많이 올랐네요. 근데 양 윗꼬리 다는 게 보이시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았으니까 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쉽진 않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분명히 쿠팡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건데 아마 시초가에 갭이 많이 뜨고 시작할 겁니다. 뭐 동방은 말할 것도 없고 뭐 KCTH나 등등등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도 7.3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한 30명 정도가 다쳤다고 하는데 뭐 원전 인근 방사능 수치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일본 방사능 관련주들을 그냥 갖고 와 봤습니다. 우선 물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뭐 그냥 알아두자는 취지에서만 갖고 온 거지. 왜냐면 만에 하나 저 지진이 뭐 여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때 방사능이 유출됐다 나오는 그 순간 이 안에서 움직임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번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뉴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더 SOL이 유일하게 흑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보시다시피 원유가 엄청나게 또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쪽에서 뭐 엄청난 상승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한 달 단위로 봐도 물론 이 80달러 뭐 110달러까지는 좀 아직 멀었지만 그거 올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가파르게 원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L도 내일 분명히 갭으로 시작할 겁니다. 갭으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특히 관심 있는 종목은 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33,000원에 34,000원에 샀었다가 34,000원이면 이때 샀었다가 바보처럼 팔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엄청 오르고 있죠. SOL 우도 내일 갭으로 많이 뜰 건데 아무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원유 관련 종목들 SOL이 제일 많이 움직이거든요. 물론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SOL 우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갭이 너무 크게만 안 난다면 한 1에서 2% 안에서만 나온다면 물론 참고로 이 종목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그냥 기어가는 종목인데 보이시나요 자리가? 물론 그 제가 워낙 잡았던 자리보다는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이쯤에 잡았으니까 이건 아니지만 이쯤에 잡았으니까 이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뭐 물론 여기가 갈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여기 쌍고점이었던 여기만 찍어도 몇 퍼센트 수익인가요? 한 60% 수익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먹을 자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미쳤고 비트코인이 미쳤던 것처럼 원자재, 이 오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100달러, 200달러 막 간다면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간다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누구처럼? 네, 삼성중공우처럼요. 물론 이건 그냥 기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 코로나 때 가장 처음으로 핫했던 미친 듯한 상승만이 있었던 그 종목 삼성중공우 누가 압니까? SOU가 이걸 대지 말라는 건. 자, 그럼 각설하고 우리가 내일 관심 가질 종목들 크게 보면은 스푸트니크 한쪽 디지털 화폐 쿠팡 관련주들 더불어 제지 관련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좋은 종목을 찾아보고 내일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또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EID 이트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트론 내일 갭 엄청 크게 뜨고 시작할 거고 내일 만약에 얘가 상한가로 또 마무리가 된다면 얘는 화요일날 거래 정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 안에서 그 단타를 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요? 저점 대비 한 3배 좀 넘게 오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안 하고요. EID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트론보다 낫고, 그리고 적어도 EID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폐지의 위험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ID를 만약에 매수한다고 쳤을 때 뭐 분봉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분봉으로 봅시다. 분봉으로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이 이틀을 지켜보면 횡보 이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횡보할 때. 그러니까 내일도 장이 시작하고 뭐 갭이 떴다가 뭐 가라앉거나 뭐 하겠지만 횡보할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왜? 스푸트니크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렇죠? 이제 EU 막 승인 났다, 뭐 어디서 한다, 막 이러면서 하나 둘씩 하면은 얘는 더 커질 거라고요. 더 커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맥점을 뭐 얼마까지 떨어지고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그날 하루 안에서 얘가 장 시작하고 오르든 떨어지든 뭐 하든 간에 올라갔든 떨어졌든 횡보할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트론도 마찬가지로 해놓겠습니다. 두 종목 다 횡보할 때 들어가는 걸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무슨 봉상으로 횡보할 때죠? 3분봉이죠. 네. 3분 봉상으로 횡보할 때 이 두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는 뭐 이날 해놨었네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대장이나 부대장에서 항상 놀아야 되니까 한네트를 한번 볼까요? 한네트 기간은 많이 들어갔고 지금 한 달 동안 투신도 많이 들어갔고, 한네트 이제 우리가 1분봉으로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 자리 이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겠지만, 그쵸? 이 자리가 6,200원이네요. 그러면은 10%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분봉상으로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6,820원. 아까 그 가격인가요? 그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7,120원. 여기서 횡보가 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과거 두 번이나 7,120원에서 7,120원이면 역시나 여기서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뭐 여튼 이런 자격도 있고, 또 하나 넣자면 어디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7,340원 정도? 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던 자리인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지켜서 넘어선 상태죠. 어떻게 보면 시초가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긴 한데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갭이 시작한다면은, 갭을 뜨고 시작한다면 들어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혹은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7,340원이라 하고 경우의 수를 두겠습니다. 뭐냐면 7340 절대 안 올 시 3분봉 기준 횡보 할 때 진입한다. 똑같이 해보자고요. 3분봉 기준으로 횡보할 때. 왜? 이거 그냥 가상화폐 관련주고 아직 죽을 때는 아니죠.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단, 얘는 상승이 크면 뭐다? 윗꼬리가 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는 들어가지 말자 라고 해서, 이 너무 높은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를 고른 이유는 뭐다? 얘는 디지털 화폐 이번에 그 뉴스가 있었죠. 이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하는 거고, EID 이토로는 뭐 익히 알다시피 러시아 백신 관련. 마지막 종목은 이제 쿠팡 관련주 중에서 하나 골라볼 건데요. 동방은 지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갭이 많이 뜨고 시작할 거고 불편하죠, 잡기가. KCTC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외국인 기관 쌍거리가 나왔고 이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리고 시간 외에도 살짝 올라서 끝났고, 그건 얘를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볼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은 자리는 어디에 보이나요? 좋은 자리, 일단 여기가 전 고점이었네요. 옛날 고점. 이걸 넘었다가 여기서 이제 꼬꾸라졌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고 또 시도했고, 근데 보다시피 시도했지만 밀렸고, 여기도 시도했지만 밀렸고. 근데 이 다음 게임 거죠. 4,850원 정도가 되겠네요. 4,850원을 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냐. 거래량은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나쁜 자리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기준에서 여기도 이쁜 자리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겠죠. 3,800원인데 거의 30% 20% 이상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럼 이 자리 4,850원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85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쌍봉 이렇게 뭐 찍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4,850원이 넘었을 때 3% 먹으면 한 5천, 한 100원 정도 되려나요? 그럼 3% 먹고 나오는 거죠. 왜? 이 쌍봉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쌍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쌍봉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KCTC를 4,850원을 넘을 때, 다릅니다. 넘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3%를 먹고 나오자는 거죠. 매수해서 3%를 먹고 나오면 한 5,000원 라운드 피겨라는 거죠. 1,000원, 2,000, 3,000, 4,000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걸 라운드 피겨라고 그러는데, 먼저 라운드 피겨 직전에 그냥 나오자는 겁니다. 3% 먹고 이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네 종목이, 여기 뭐 키스트까지 이렇게 5종목이 우리가 내일 지켜볼 종목인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 그런 걸 따져보면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